여러분, 요즘 문득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더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게 살았으면. 하지만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정작 내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은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창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달려왔던 시간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다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점점 잃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욕망과 행복에 대한 성찰을 남긴 철학자로 유명한데요. 그가 말한 네가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느라 네가 가진 것마저 망치지 마라. 기억하라. 지금 가진 것도 한때는 네가 꿈꾸기만 하던 것임을. 이 말 속에는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꾸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결국 현재 내 인생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곤 하죠. 저도 예전에는 조금만 더 나은 환경, 조금만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쥔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런 생각은 오히려 매 순간의 행복을 미루게 했을 뿐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저와 함께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도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소유가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왜 그토록 강조해 왔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끝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보다는 이미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욕망은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당연해져 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거라 믿지만 정작 그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만족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한 번 채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는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는 것은 지금 가진 것마저 망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더 높은 위치, 더 좋은 집, 더 화려한 삶을 원하게 되지만 그러다 보면 오히려 현재의 삶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욕망의 속성은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심리학자들은 종종 이러한 끝없는 욕망을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와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광고와 미디어는 우리에게 더 많은 물건과 더 높은 사회적 위치가 행복의 열쇠라고 끊임없이 설득하죠. 이로 인해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욕망이 가져오는 문제는 단순히 물질적인 불만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비해 내 삶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친구가 좋은 차를 사고 이웃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나도 모르게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로 인해 내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점점 낮아지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끝없는 욕망과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 사례로 유명한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끊임없이 자신의 회사를 키우기 위해 일했죠.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회사로 성장했지만 어느 날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것은 돈이 아니라 끝없는 공허감이었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그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한 채 오로지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현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과 소소한 순간들을 놓쳐버리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자녀가 성장하는 순간을 지켜보지 못하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뒷전으로 미루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말한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많은 것들을 원하기보다는 현재 내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은 사실 과거에 우리에게는 꿈에 가까웠던 것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우리의 일상,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은 한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막상 이러한 것들이 손에 들어오고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점차 그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큰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작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중년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의 꿈은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가족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덧 성장하고 가정을 꾸리자 그녀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고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꿈꾸던 여유 있는 생활을 가지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오히려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던 것은 사실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었구나.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더 이상 새롭지 않다고 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은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지금 있는 그대로를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깨닫는 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감사일기는 우리가 매일 잊고 있던 행복의 순간들을 재발견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큰일이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저녁에 나눈 짧은 대화, 평범하게 보낸 하루 속에서도 감사한 순간들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작성하면서 우리는 삶 속에 숨어있던 소소한 행복을 더 쉽게 찾아내고 그 소중함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의 경험담을 보면 점차 자신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던 불안과 불만이 사라지고 오히려 작은 것들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매일 감사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느새 여러분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소한 일상들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욕망이란 본래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작은 욕망에서 시작된 갈망이 점차 커져서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갈 때 잠시 동안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속성입니다. 한번 욕망이 채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욕망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지만 정작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행복감은 잠깐일 뿐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갈망하게 되면서 욕망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잊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만을 바라보며 달려왔기 때문에 정작 그 목표가 내게 주는 진정한 의미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고 나서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과연 내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남들이 가는 방향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끝없이 달려가기만 한다면 결국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남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욕망이나 단순히 외적인 성취를 위한 목표가 아닌 나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내가 추구해 온 목표들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안정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달려가기보다는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행복은 먼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복은 우리의 가까운 곳, 일상 속에서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작은 순간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저녁 무렵에 하늘을 물들이는 석양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소소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종종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사라지는 순간의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응이라 표현하며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금방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어 설령 원하던 목표를 이룬다 하더라도 또 다른 목표를 세우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새 물건을 구입했을 때 잠시 동안은 만족하지만 곧 익숙해지면 그 감흥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을 오래도록 현재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느끼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느꼈던 하루하루 속에서 감정을 담아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그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일부 시간이라도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가을의 시원한 공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바쁘게 지나쳤던 소소한 행복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고 이를 통해 삶에 대한 감사함이 커지게 되죠.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감사 일기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되새기게 하며 하루하루의 만족감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일기장에 한 가지라도 좋으니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오랜 친구와 통화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처럼 소소한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날의 피로가 조금씩 사라지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명상은 매일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에 머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준비 없이도 할 수 있으며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감고 내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다 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 안에 쌓여있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점차 비워내고 현재에 오롯이 머물러 보는 겁니다. 현재를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성취나 물질적인 소유보다 더 오래도록 충만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느끼고 작은 기쁨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목표를 향해 조급해하지 않게 되고 이미 내 삶이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소유보다는 마음의 평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달려오며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꿈꾸었습니다. 큰 성취와 성공을 목표로 달려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이 갖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 속에서 의미와 만족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마음의 평화, 안정된 관계, 그리고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진정한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다시 돌아보며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온한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소유를 줄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은 인생 후반부의 큰 지혜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점검해보고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해보세요.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이나 옷을 정리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물건을 줄이는 과정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소유를 줄이다 보면 내 마음이 더 단순해지고 여유로워지며 삶이 더 평온해집니다. 인생 후반부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나 사회적 의무에 얽매여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 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독서, 산책, 취미생활 등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마음을 정리하며 삶의 여유를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하루를 충분히 즐기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내가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 걸음씩 천천히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 할 일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나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하루를 만들어가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만남을 가지며 그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가세요. 젊을 때는 바쁜 일상 때문에 소홀했던 관계들이었다면 이제는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짧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불필요한 감정이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차분하게 할 뿐 아니라 내일을 더 평온하게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의 기대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오늘을 충분히 보냈다는 만족감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 하기보다는 매일을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며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후반부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나의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을 줄이고 현재를 충분히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라고 하지만 욕망을 따라가며 채우기보다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진심으로 느끼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만족감을 쉽게 잊고 끊임없이 미래에 있을 무언가를 쫓아가게 되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 시선을 잠시 바꾸어 보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충분한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순간은 어떠한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의 소소한 기쁨이야말로 한때 간절히 바랐던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감사 일기를 써보거나 매일 아침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느끼고 살아가기를 다짐해 보세요. 더 많이 가지지 않더라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주는 따뜻함,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 삶, 그 속에서 여러분만의 진정한 평온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재의 내 일상과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행복은 남과의 비교가 아닌 내 삶의 본질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니까요.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